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셨냐고 이제 인사 여쭙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증시만 좀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종목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하락을 다 했고, 뭐 상승이나 보합에서 끝난 게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뭐 오늘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개인들이 이제 항복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다 던져버리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개인들이 항복을 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얘기해드리고요.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또 이제 이것저것 또 비교를 해서 지금 오늘 증시가 빠진 게 정말 이게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 뭐 속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얘기하고 해외 증시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급락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지금 마음 자세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쭉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 뒤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사전 이제 얘기 좀 하나 해드리고 할게요. 네. 요맘때쯤 되면 요맘때 증시가 이렇게 전저점이 또 깨지고 뭐 또 투대가 막 나오고 오늘 막 종목들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꼭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옛날 그 시골 마을에 가면 꼭 술 주정뱅이가 한 명씩 있었거든요. 옛날 시골에. 네.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또 크게 폭락이 나오고 그러면 꼭 하나 술 주정뱅이가 하나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는 손절을 했어야 된다. 뭐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술 주정뱅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손절했어야 된다. 왜 손절 안 시켜줬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우리 회원도 아니에요. 보면. 막 그러면서 이제 채팅창에 글 올리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지표 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제 알아두세요. 일부러 방송 원래 후반에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지금 초반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댓글이 달리거나 뭐 방송 끝나고 녹화 방송에 댓글이 달리거나 채팅창에 누가 글 쓰거나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지표입니다. 네. 옛날 그 시골 마을에 꼭 한 명씩 있는 술 주정뱅이 이해되시죠? 네.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잘 보세요. 네. 얘기를 좀 먼저 해가지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아무튼 목소리 잘 들리시고, 자,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매일 증시가 좋든 나쁘든 오늘 수익을 냈건 뭐 손실이 좀 났건 항상 주식하는 사람은 똑같아야 돼요. 네. 그죠? 네. 제가 저기 금요일날 인사드릴 때하고 오늘하고 목소리가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오늘 증시 급락하니까 저도 마음 아파요. 네? 종목들도 많이 눌렸고 그거보다 이제 그 빨리빨리 올라가서 회원들 좀 수익 좀 많이 더 내시고 그죠? 네,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회원들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공포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오늘 저희도 수익 보고 판 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회원들 걱정하는 거예요. 회원들은 또 재걱정해 주시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가 제가 뭐 이렇게 나가거나 그런 거 없죠,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을 했건 급락을 했건 늘 똑같은 마음으로 매집하고 수익 나면 또 챙기고 그죠? 네. 그러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네. 힘든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 목소리가 금요일하고 지금은 똑같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힘들 내시고 네,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보죠. 네. 네, 욕쟁이들 나오죠?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일본 지수를 띄워놨는데, 이거 이유가 있어서 띄워놨는데, 자,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일단은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되게 많이 심하게 빠졌어요. 자, 이걸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에 끝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6% 급락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봉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그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코스피 지수가 2% 떨어졌으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날 저점하고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 안 나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저점, 오늘 종가하고 코스피 지수가 큰 차이 안 나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처음부터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해가세요?
큰 차이 안 난다니까.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줄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줄넘기. 줄넘기가 뭐예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맨날 떨어져요, 미치겠어요. 네, 그러다 진짜 미치는 거예요. 뭐야?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 코스닥은요. 그렇죠.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난다니까. 여기가 대충 780 정도였고요. 금요일날 저점이 오늘은 770 정도니까 그냥 10포인트? 네,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막 엄청나게 난리 난 것 같지만 그냥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튼 좀 많이 빠졌죠. 초반부터 그랬어, 초반부터. 근데 해외 증시를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중국은요 오늘 거의 보합에서 끝난 오늘 거요? 예, 보합에서 끝났어요. 홍콩 올라갔어요. 홍콩 H 지수, 항생 지수 0.4% 상승, H 지수도 올랐고요. 그죠? 이상하죠? 여기 왜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일본이 떨어지긴 했는데 마이너스 0.7. 끝날 때 이거 아까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분차트거든요. 니케이 지수 분차트라고. 네, 별의별 다 갖고 왔는데 오전 11시 반쯤에 저점 찍고, 그죠? 돌아서서 나갔어요. 장 막판에 반등 나서 올라갔고, 우리나라랑 시간대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감고 올렸어요. 그래서 0.7에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만 무지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인도 있죠. 우리나라 요즘 인도보다도 못해요. 인도가 오늘 끝날 때 0.4% 상승으로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못하나요? 저는 인도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인도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국민성이나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0.4%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나 아니면 거의 하락한 게 없어요. 대만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보단 덜 빠졌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만 이래, 우리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근데 웃긴 거는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자, 미국 나스닥 선물 분차트예요. 네. 어때요? 계속 플러스예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장 열려 있을 때 계속 플러스였어요. 근데 혼자 이래요, 우리나라만. 더 갖고 와볼까요?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1% 상승으로 끝났어요. 우리나라 왜 빠져요?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외국인 때문이라고요? 네. 언제까지 외국인 탓만 할 건데요? 그죠? 네. 현재 유럽 증시 어떤 줄 아세요?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급락 나와서 많이 힘드신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왜 급락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일본이 나왔다. 현재 유럽 증시 보죠. 러시아 여기는 신났어요. 자, 독일 0.4% 상승 중. 영국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유로스톡스 요거 보면 되죠. 0.35% 상승. 러시아 1% 이상 급등 중. 그죠? 네, 스페인도 오르고 있고 신났어요. 네. 안 떨어져요. 우리만 이래요? 슬슬 이상해지죠, 그죠?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에 진짜 잘 속아요. 인도보다도 못해, 내가 보기엔. 제가 오늘 낮에 처음에 아침 오전 방송할 때, 라이브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인간지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에 하도 노출이 많이 돼갖고 속아가지고 다 던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하고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방아쇠만 당겨준 거고요. 개인들이 미친듯이 팔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니 보면은 왜 개인은 상걸로 돼 있는데 왜 팔았다고 하지? 그거는 특정 업종 얘기고, 그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팔았다니까요. 개별주 테마주의 매매 주체는 95%가 개인이에요. 95%가 개인이 매매한다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일반 개별주는 잘 안 사요. 큰 거 위주로 사지. 시장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여러분들이 속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요,
개인 저기 주식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여기서 잠깐만 할게요. 짧게. 제가 주말에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테마파크인데 주말에 거기 지나가면요 차들이 주차장에 꽉 차 있어요. 주차장이 이제 제일 큰 1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 밖에 거기 꽉 차면 그 바깥에 제2, 제3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거기 지나가면 그죠? 네. 주차장이 꽉 차고요. 세 개가 꽉 차고 그 도로변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500m 정도 차들이 쫙 서 있었어요, 진짜. 양쪽으로.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많았거든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고를 하고 막 전파가 심하다고 해도 거기 주차장 3개는 꽉 찼었어요. 내가 안 찬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3주 전부터 주차장이 슬슬 헐렁해지더니 이번 주에 지난주 토요일 날 거기를 지나가는데 차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고 그럼 차가 많으면 주차 요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통제하죠. 주차 요원도 없어요. 왜냐면 주차장이 널널하니까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실제 경제 위기가 안 왔는데 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들이 심리가 틀어지니까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소비심리 위축이에요. 얼마나 언론에서 위기가 왔다, 퍼펙트 스톰 망한다 그 소리를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네? 얼마나 그랬으면 세상에 테마파크 코로나 때도 그죠? 네, 주차장이 꽉 찼던 그 테마파크에 사람이 없어요. 네? 한겨울에도 사람 많았거든요. 네. 그 밑에 식당에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3주 전부터 슬슬 그 주차된 차들이 줄어들더니 지난주에 나 깜짝 놀랐어요. 난 장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뭐 공사 왜 그런 거 있죠? 내부 공사원은 그런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업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언론에서 너무 망한다 그 소리 많이 하죠. 그러면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지갑을 닫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올 거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이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금을 사거나 은행에 돈을 넣어놔요. 근데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이제 떠들거든요. 너무 심하니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 날 것 같은 사람들이 뭐 물이나 비상식량 사놓죠. 라면 같은 거 사놓고, 그죠? 네. 경제가 망할 것 같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일단 돈을 안 써요. 일반 서민들은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건 좀 찍어주시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일단 돈을 안 써요. 일단 지갑을 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닫아요? 예,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부터 줄인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테마파크 뭐 안 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테마파크 안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주식하는 사람만 심리가 엉망이 된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심리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요? 맨날 물가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물가 오른다고 할 때마다 물가 올랐으면 여러분들 기름값이 벌써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은 돼 있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말대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면요. 인플레이션 심각한 건 맞는데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것처럼 했으면요. 지금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씩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개인들을 다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폭락해서 되게 힘드시죠? 최근에 수익 나기보다는 자꾸 떨어져서 힘드시죠? 정말 힘들 때는 누굴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내 계좌, 내 종목, 내 상황, 그죠? 그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 돼요. 주변을 보시라니까. 그러면 덜 힘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고. 주변을 보시라고. 주변을. 내 것만 보지 말고. 제가 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그런 뭐 테마파크나 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잘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유럽 증시 요거 있죠? 일본 니케이 지수. 네. 내일이면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맞죠? 이따가 또 기가 막힌 종목들을 쭉 설명해 드리면 뭐예요? 그거 길어봤자 일주일 기억하고요. 한 2주, 3주,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으세요. 세력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길어봤자 한 달 가요.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 되면 잊어버려요. 네? 기억 안 난다니까요.
지금 막 증시가 막 폭락하고 막 이럴 때 막 오늘 내가 하루 수익 내야 되겠다 발버둥 치는 분들 있죠. 나중에 치매 걸려요. 왠 줄 아세요? 네, 지금만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매매해서 손실 나고 손절하고 수익 내고 뭐 익절한 거 기억나실 것 같죠? 천만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급락한 거 놀라셨죠? 근데 기억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뭐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그 시간대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테마파크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평생 안 잊어먹어요. 자전거를 잘 타냐 못 타냐가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자전거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주변을 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심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뉴스만 쳐다보시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주변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지갑을 닫은 이유가 뭐예요? 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거죠. 왜요? 망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그러면 이게 계속 가냐? 계속 갈까요? 아니에요. 계속 안 가요. 망한다 그러는데 진짜 망하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좋은 호재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밑에 두고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네.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좀 하라고 하든지 공매도를 검토 중이다 이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내일부터 폭등 나와요. 왜 폭등 나올까요? 공매도가 뭐예요?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돈 버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많이 하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매도 금지 그러면 주식을 막 반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팔아서 빨리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거꾸로니까 주식을 최대한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손해가 덜하니까 경쟁적으로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럼 주가 폭등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호재는 뭐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윤석열 씨 성대묘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좀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돼요. 공매도 이러면서 이제 여기 이 사람 부장검사 출신이죠. 금감원장 최근에 그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검사인데 금감원장 간다고 그죠? 네. 근데 보니까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막 그런 분이던데 아주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네. 정권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한마디 때 대통령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금감원장하고 한마디씩 했어요. 뭐라고요? 네. 이자 장사 작작하라고. 국민들 힘든데 이자 장사 작작하라고. 예대 마진 너무 챙겨갖고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이거 잘한 것 같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바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역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작작해라. 전 정권에서 5년 동안 많이 해먹었잖아. 고마해라 이제 이 소리예요. 하다가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장이 좀 어려워서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요. 네, 번역해 드릴게요. 네. 그만 해먹어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 했잖아.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들이 돈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죠? 네, 대기업 그렇게 탄압하고 그죠? 네. 그럼 중소기업이라도 좀 잘해주든가. 삼성 맨날 그냥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맨날 서민 위하는 척은 다 해놓고 은행들 돈 많이 벌었어요. 은행들이 누구 대상으로 돈 벌겠어요? 서민들 대상으로. 응?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주식시장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그죠? 한마디씩. 네. 공매도 그러면 이제 폭등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디에요? 이런 적이 있었냐고 있었죠.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설 쓴다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멀리 가요. 코로나 여기 있잖아요. 팬데믹 터졌을 때 폭락했죠. 이때 뭐 했을까요? 공매도 금지.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대형주가 잘 갔던 거예요. 지수도 폭등 나오고 미친듯이 올라오죠. 왜 그러겠어요? 공매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미친 짓 한 거예요. 유럽이나 이쪽은 공매도 금지를 한 달, 3개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1년인가 했잖아요. 그때 1년 더 했나요? 그때 오래 했어요. 그때까지 대형주가 잘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힘든 거죠, 대형주들이.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증시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공매도 금지 또는 거래세 폐지 뭐 이런 겁니다. 네. 저번에 주신 양도세도 보니까 굉장히 저기 뭐야 논란 안 일어나게 잘 정리해놓은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네. 아무튼 이제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투명화 나온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금 경제에 큰 위기가 온다가 아니라 왔다라고, 그죠? 머릿속에 각인이 될 만큼 언론 플레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테마파크 얘기가 제가 아까 왜 했냐면, 아니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테마파크도 못 갈 만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갈까요? 천만에요. 극도의 긴장이 되면 풀어주거든요. 네. 풀어준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긴장과 수축 있죠. 그러니까 수축, 완화, 이완이라고 하죠. 수축과 이완을 계속 하면서 심장이 그렇게 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죠? 수축, 이완,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펌프질하면서 이제 피가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죠. 긴장, 그죠? 어떻게 돼요? 이완시켜준다고. 그냥 반드시 나와요.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털리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해 뜨죠.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주식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반등이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에서 안 팔고 버티신 분들은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이다. 인내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러는 사람들은 작년 여름에 8, 9월 달에 다 털렸고요. 순서대로 털린 거예요. 인내심 없는 순서대로. 근데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뭐 공부를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이렇게 인내심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부 말고도 운동 잘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예요? 인내심에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지금은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학교 공부는 못했어도 운동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특히 마라톤 이런 거 인내심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공감 가시죠? 참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요.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고요? 아이고. 자 보세요. 계산 놔드릴게요. 지수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죠? 주식을 여기서 사는 사람은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바닥에 있는 멀쩡한 주식을 샀으면 30% 정도 기본적으로 손실 났을 거고, 저 위에 샀으면 50에서 70%까지도 손실이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손절을 해서 종목을 교체한다고요? 그게 될까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요.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반박하는 인간들이 꼭 나와요. 이럴 때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 하락을 경고했는데 뭐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에 사야 된다. 개소리. 죄송합니다. 개소리 이거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승질나서 그래요.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좌를 복구한 게 있으면 나한테 그 계좌 좀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라고요. 응? 그렇게 손절해가지고 계좌 회복한 거 나한테 갖고 와보라니까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형 거꾸로 반문할 수 있어요. 당신 회원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 났냐고. 예, 났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1시간 안에 10명, 20명 내가 계좌 회원들한테 얘기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래된 회원들 많이 있으니까. 한 5년, 3년, 5년, 10년 된 회원이 80명 넘어요. 그거 안 해주겠어요? 달라고 하면 다 주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응? 여태까지 이 오면서 힘든 거 다 겪었는데 그분들 수익 어떻게 났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식대로 해서 수익 난 거 난 분들 많습니다. 당신들 얘기한 것처럼 손절해가지고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보라고. 있나? 없다니까요. 이제 와서 손절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자 보세요. 제가 입에서 가끔씩 그렇게 이제 순화된 욕이, 아까 뭐 개소리가 이렇게 큰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화났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주식을 사셨어요. 근데 지금 30% 손실 났으면 7,000원, 그죠? 네, 계산하기 좋게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 50% 손실이겠죠, 그죠? 자, 계산해주고 얘는 지우고 50%까지 손실 났다고 칩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한 10% 떨어졌어요. 5,000원에서 10%.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근데 5,000원에서 10%는 얼마예요? 네, 4,500원. 10% 떨어지면은 4,500원이잖아요. 그래, 만원 대비 얼마예요? 마이너스 55%.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또 10% 떨어진다 치죠? 얼마예요? 큰 차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서서 이제 둔화가 되고 고점이 나오죠? 그러다 떨어지죠? 뒤집으면 돼요. 처음에 떨어질 때 손실이 급격하게 나는데 가면 갈수록 둔화됩니다. 그러다 반등 나오면 손실이 확 줄어듭니다. 50% 60% 손실 난 것도 양봉 2개 나오면 손실이 30% 이내로 줄어듭니다. 50% 손해보고 자 나가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사람들 손절 안 하더라고요. 만원에서 5천원에서 50%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1,000만원 넣었으면 500만원 된 거네요.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만들려면 어디 가서 100% 수익 내야 됩니다. 그게 혼자서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전문가방 가서 하면 되죠. 심리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반토막 나서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토막 났는데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요, 그 사람 거의 수익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혼수 상태.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손절한 사람이 무슨 제정신이겠어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7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손절했다는 얘기는 정신이 그냥 피닉에 빠졌다는 얘기. 공황 상태, 그죠? 혼수 상태 말고 공황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뭔 돈을 벌겠어요? 그죠? 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종목을 설령 안 좋은 거 잘못 샀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은 총 맞아요. 돌아다니면 총 맞는다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응? 시끄러워 하여튼. 응? 혼자 하지. 혹 난리를 지겨. 자, 보세요. 그래도 이럴 때는 종목을 다 손절해서 확실한 거 하나로 옮겨 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잘 보세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비료주, 사료주 이쪽,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에 돈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사료주, 고려산업 올라가죠? 저희 오늘 샘표 다 팔았어요. 저희가 샘표 다 팔고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나눠서 다 팔아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네. 8만원, 9만원은 안 넘어갔으니까. 88,000원에 좀 팔고요. 오늘 마저 싹 8만원 이하에서 싹 정리했어요. 근데 신성홀딩스도 좀 떠있죠, 그죠? 이쪽에 가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심장이 한 3개 정도 되시면 사도 된다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슬슬 얘기해드렸던 게 다 올라간 거 아세요? 다라고 하면 사기꾼 같고 한 8, 90%는 다 올라갔을걸요? 시간 지나면 그 나머지 1, 20%도 다 올라갈 거예요. 지나가면서 슬슬 얘기하는 게 그게 그냥 얘기하는 거 같죠?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피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종목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무리 공짜 방송이지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어떤 특정 종목을 좋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려산업 같은 거 보고 그랬죠. 이런 걸 왜 파냐고 여기서 이 바닥에서. 어제하고 오늘은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데서 왜 파냐고 제가 막 그러잖아요. 이거 왜 파냐고, 이 아까운 걸. 돈 들어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주산업인들 얘기. KCP도 좋게 얘기했었죠, 그죠? 이걸 왜 파냐고 여기서. 얘기했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네.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거 왜 파냐고 이걸. 그러나 왜 떨어질까요? 신용. 이 신용쟁이들 때문에 종목이 고생하는 거다. 이게 신성홀딩스랑 차트 똑같았던 거예요. 이게 오늘 올라오잖아요. 예, 종목 추천은 전 안 해요. 무방에서 추천한 거 아니에요.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 얘기해놓고 그랬어요. 나 추천하는 거 아니라고. 사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얘기만 했지 그냥. 네. 그죠? 너무 자세히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 늘어나니까 이상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확 줄어들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서. 신용을 왜 쓰냐고. 아세요 그거? 신용이랑 몰빵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주식도 잘하는 거 같고 멋있고 막 승부사 같죠? 아니에요. 거의 겁쟁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용 쓰는 사람의 90%가 겁이 그렇게 많아요. 주식사라고 달달 떨어요. 겉으로는 막 이러죠. 막 장비처럼 막 내 이놈들 막 이러죠.
아이고야 수익 나면 막 몇천만 원 벌었습니다 막 이러죠. 손실 나면은 비 맞은 강아지 마냥 바들바들 떱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우면 이거 하겠어요. 신용 쓰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못 들어요. 기분 나빠서. 제가 막 까기 때문에 제 방송 못 듣는다니까요. 신용 확 줄은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손절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목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돈이 자꾸 돌잖아요, 그죠? 네. 신성홀딩스 샘표도 같고, 그 다음에 비로주 다시 갈 거라 그랬죠. 효성OMB 들었다 놨다 하죠. 오늘 저기 누구예요?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줬거든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미래생명자원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료주인데 제가 앞에서 얘기 안 좋게 했거든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보시면 잠깐만요. 네. 이 미래생명자원을 제가 차트를 안 좋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판 거다. 그래서 시세가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그랬어요. 낮에 차트 돌려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 왜 했겠어요? 회원들 알아서 그냥 하라고 눈치껏 라이브 회원들한테 알아서 하셔라. 아침에 크게 오르기 전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차트 돌려 세우는 거다. 근데 차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음봉 때려놓고 막 이러니까 음봉에 거래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전 좋게 얘기한 거예요. 돌려 세우는 거다. 시간에서 효성OMB가 여기 상한가 같죠? 누보도 상한가 같죠? 그죠? 시간의 상한가 비료줍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미래생명자원이 5% 상승 마감합니다. 뭐예요? 내일 뽑는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사지는 마세요. 시간에서 5% 상승했으면 내일 아침에 엄청나게 높게 뜰걸요? 네, 시초가 한 5%에서 한 10%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사갖고 물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SH에너지가 좋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도 뭐 10몇 프로, 오늘도 10% 들었다 놨다 하죠. GSE 대성에너지 이건 안 사죠. 이거 뭐 종목은 올라올 자리긴 한데 이거 물리면은 이제 안 좋으니까 사라고는 안 했어요. 이러고도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종목을 못 봐요? 보고 있잖아요. 그죠? 대충 돈이 어디 있고 돌아가는 걸 알죠? 이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 종목을 싹 손절하거나 다 정리해서 저런 쪽으로 우리 방에서 갑니까? 말이 좀 꼬였네요. 다시 종목에 자신 있어요. 종목이 뭐가 어디에 뭐가 움직일지 대충 보여요. 대충이 아니라 잘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라이브에서 얼마나 더 상세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고 갖고 있는 종목을 다 손절해서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종목이 뭐가 움직이는지 아는데도 안 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니까. 종목이 보이고 이걸 팔아서 절로 가면은 손실이 금방금방 복구되고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건 알지만 함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옛날에 전문가 초창기 때 다 잘라갖고 한번 해봤어요. 회원들이 다 따라올 것 같죠? 아니요. 마음 아파서 손절 못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자, 그거 팔아갖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거의 안 넘어와요. 그 중에 한 10명,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 전문가 놈아 이럴 때는 막 손절해갖고 종목 교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엄한 회원들 고생만 시키지 회원 중에 이제 그 유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말로는 되게 거창한데 행동을 안 해요. 손절을 시키죠? 손절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와서 손절하는 거 의미도 없으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와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주식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음이 없으니까 힘드시다면서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네? 주식 못하시는 분들 먼저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해서 뭔 소용이 있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이혼하겠어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즐겨 피던 담배 옛날에 많이 필 때 그 담배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Keep the pace. 신념을 지켜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냥 지키세요. 처음에 여러분들 가졌던 꿈
신념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원칙과 그 가치관을 흔드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세력들이 개인들 속이고 있는 거 확실하게 맞잖아요. 오늘 주식시장 폭락했고 테마파크 사람 없고 여러분들 주변에 잘 보시라니까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흥시설 있죠. 이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식당 같은 데 사람이 여전히 있겠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하도 이제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라고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시고 신념을 지키시면 돼요. 네. 이거는 뭐 종교생활이 아니니까 믿음이란 말은 좀 그렇고 신념을 지키시면 돼요. 아셨죠? 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맞아요. 맞는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나쁜 놈들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벌을 돈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세력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집을 가져가거나 그죠? 여러분들 그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진 않거든요. 그게 뭘 뺏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꼬맹이들이 엄마 손 꼭 잡고 가잖아요. 엄마 잃어버릴까봐. 그죠? 네. 그것처럼 주식을 꼭 지시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 피해서 막 어디 일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태풍이 오면 문 잘 닫고 그죠? 네, 심심하시면 저기 밀가루나 저 하나 사다가 부침개 하나 구워 드시면서 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지나가요. 그죠? 태풍이 쏘고 지나가면 좋은 게 있죠? 깨끗해지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비 안 온다고 가뭄이라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지나니까 장마 온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가뭄이 심합니다. 저수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뭐 난리를 지기더니 예? 한 3, 4일 지나니까 장마 온다고 앞으로 비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더니 난리지기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장마 시작됐어요. 그 호들갑을 떨더니 언론에서. 내가 옛날에 당해봤거든요. 수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10년 좀 안 됐는데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는데 저도 그때 제가 속은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가니까 뭐 백발백중이냐? 아니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인데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때 여름에 가뭄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야 저 강원도 화천인가 어디 보면 왜 그 여름에 이렇게 무슨 저기 뭐 그 산천어 뭐 축제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민물고기 이런 거 잡고 근데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계곡이 말라서 축제가 취소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호들갑을 떨었냐면 가을에는 가뭄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 말을 믿었네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가뭄 수혜주를 샀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가뭄 수혜주. 근데 가을에 홍수 났어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뭄이 홍수 났다니까요. 가뭄이 났다. 가을에 홍수 났어요. 가을에 홍수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는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때 회원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세상에 가을에 홍수가 터졌다니까요. 여름 장마 때처럼 가을에 홍수 터졌다고요. 10월인가 11월달에 홍수 터져. 11월달에. 근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물론 이제 그 종목 나중에 상한가 나서 잘 팔긴 했는데 한 2달 있다가 와 홍수 터지니까 밑으로 막 떨어지대요. 진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언론을 좀 더 안 믿어요. 언론이 호들갑을 떨 때는 더 신중하게 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속아요. 잘 속아요. 얼마나 그러면은 테마파크를 안 가요. 네? 주말에 좀 나가서 좀 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 진짜 거기 테마파크에 사람 그렇게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오죽하면 진짜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오죽하면 아 여기 영업 안 하나? 네,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절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 방은 지난주에도 계속 요즘에 종목 추천을 이틀에 하나 정도 하거든요. 매일 안 하고 이틀에 하나 정도 하는데 스윙으로 가니까 보통 단톡방은 단기를 하는데 라이브하고 문자방은 스윙으로 가기 때문에 이틀에 하나 정도 추천합니다. 지난주에 팔 거 있으면 팔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종목 추천했어요. 지난주에 종목 추천 3개 나갔을걸요? 네. 이틀에 하나 꼴이니까 오늘도 추천했어요. 오늘 뭐 샀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추천했던 거 한 번 더 했거든요. 오늘 신규원들 좀 들어오셔갖고 더 해줬는데 한동훈씨 테마주 샀어요. 사람들이 한동훈씨 테마주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 우리원들 관심 가지라고 내가 지난주랑 이번주에 한 번 더 추천했고, 네, 끝을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해놨습니다. 한동훈씨. 오늘 회원들한테 특강해드렸어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대선주가 지난 5년 동안 옛날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죠. 그분들 시절에 안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선주가 되게 힘들게 갔어요. 누가요? 여당 테마주. 민주당 그때 여당 대선 후보 테마주 되게 힘들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정치적으로 쭉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다. 지난 정권 이상했던 거다. 어떻게 야당 정치인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이 잘못되더라.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뭐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오늘 저 김 실장님 또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방송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해드릴까요? 네. 낮에는 좀 해드렸는데 이거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1분만 짧게 해드릴게요. 네. 짧게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문자반에도 계시니까. 네. 여기 우리 회원들 대선주 추천 나가면 믿고 사세요. 아셨죠? 네. 사시라고요. 지난 정권 때 대선주가 이상하게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잡아놓더라고요. 네?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잡아놓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네? 안희정씨 미투로 감옥 가고 나중에 그 미투 때문에 결국에는 오고돈씨 옛날에 테마주 중에 저기 부산시장 아시죠? 오고돈씨 대한제당이 아니라 대한제강이라고 이게 옛날에 이만큼 갔었어요. 거래 터진 거 보이세요 여기? 이게 오고돈씨 대선주였어요 이게. 여기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게 오고돈씨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네. 옛날에 많이 갔거든요. 박원순씨 테마주 옛날에 모엔지 이런 거 많이 갔고. 근데 다 날라갔잖아요. 성 관련된 문제로. 그죠? 이재명씨 맨날 김부선씨 얘기 나가고 힘들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비문. 그죠? 비문 계열이 싸그리 이제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그랬다니까 보면. 네. 비문 계열들이 싸그리 그랬어요. 이낙연 씨는 그나마 좀 점잖으신 스타일이고 자기 관리 좀 하신 분 같아요. 그분 테마 좀 잘 갔는데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께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비문 계열이 무너져 버리고 친문 계열인 조국 임종석 관련주도 있었어요. 임종석. 근데 이제 제대로 못 갔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다 이제 잘못되고 나서 조국 이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 나오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 옹호하다가 유시민 씨도 잘못됐잖아요. 나중에 살아남은 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편 다 죽고 남은 게 이재명 씨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도 이제 뭐 이런저런 그죠? 네.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주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특히 재작년에. 이해 가신 분들은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다 했어요. 짧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랬다니까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이 사람들을 뭐 감옥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수 씨는 또 김경수 씨도 날라갔잖아요. 응?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신보 김경수 씨도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엉망진창인 거 이게 왜 그랬겠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네. 응? 근데 대충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갈 사람들 가고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검찰총장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청기누설이니까 안 할 테니까 우리 의원들은 저기 대선주 추천 나오면 또 갔다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비중 막 2배, 3배로 막 늘려서 하지 마시고 아셨죠? 추천 나오면 돈이 없다 그러면 저기 책상 서랍에 있는 돼지 저금통이라도 깨서 사세요. 얼마 안 되는데요. 일단 사놓으세요. 자꾸 보이면 자꾸 더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돼지 저금통이라도 깨서 사세요. 아셨죠?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잔돈 다 모으면 꽤 될걸요? 다 모아서 사세요. 없으세요? 네. 신랑한테 바가지를 긁든 그죠? 사모님한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죠? 네.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해서라도 좀 받아보세요. 사실하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시장이 폭락에 나오건 망한다 그러건 뭐하건 늘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아셨죠?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요. 겁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복하면 안 돼요. 항복하지 마시고 그 뭐에 대해서 항복하면 안 되느냐? 두려움. 그리고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내 위주로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네, 잔머리. 이게 뭐겠어요?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갖고 저쪽을 사볼까? 이쪽과 손실을 빨리 메꿔볼까? 그놈의 빨리.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욕심이고요. 좀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회복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잔머리 굴려갖고 망하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그거 막아드리려고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항복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세력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항복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두려움, 잔머리, 현실 도피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를 따라가시면요 계좌가 쪼그라들어요. 옛날에 쭈쭈바 있죠? 쭈쭈바 빈 다 먹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입으로 훅 빨아들이면 확 쪼그라들죠? 예, 여러분들 계좌가 이렇게 확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쭈쭈바 빈 껍데기 훅 하면은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좌가 불어나 있어요. 최소한 제 얘기 들으면 손실 안 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하시면 수익 내고 다 팔 수 있어요. 네. 힘들 내세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을 갖고 있건 지금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손절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끝났다 생각하고 던져야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가 그렇게 많으니까 좋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괴롭혔겠어요? 유독 네. 언론이 썩어 문드러져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죠? 사람들을 속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만큼 좋은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부유출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판다, 오만전자 됐다, 비하연군의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낮에 우리 이제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그죠? 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좀 팔긴 팔아요. 자 보죠. 외국인이 팔면서 외국인이 계속 팔죠, 그죠? 네. 개인들이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고 떠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외국인이 아무리 때려봤자 여기 보이세요? 외국인 현재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49.88%입니다. 뭘 어쩌란 얘기예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떠난다고요?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단타쟁이들 진짜. 외국인이 떠났어요? 떠나게 뭘 떠났는데요. 그대로 있구만. 누구겠어요? 배당받고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뭐 차트 보고서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니까요. 괴롭혀서 뺏는 거예요. 뭐를요? 네,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사료주, 비료주, 뭐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움직이죠, 그죠? 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돈이 아직도 거기 계속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존 종목을 안 버리고 이제 이 힘든 와중에 버티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겁니다. 장이 좀 어렵다고 또는 장이 좀 좋다고 해서 자기의 원칙을 함부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빠진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이유 왜 힘들게 됐나요? 언론이 자꾸 맨날 그런 기사만 내보내니까 그냥 안 속으면 되는데 왜 속았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직 선진국 국민성은 안 됩니다. 저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는데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좀 부족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엄청나게 속습니다. 인도 사람들보다 더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손절한 건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수요일이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반대 매매 엄청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가 더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더 폭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반대 매매 나오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바닥이 몇 월 며칠 그거 맞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바닥이 언제냐 그것도 못 맞히냐고 하길래 제가 욕했다니까요. 욕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놨길래 뭐 XX 하고 있는데 욕해놨어요. 이제 욕을 잘 안 하는데 욕 써놨다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욕 썼어요. 네. 내가 무당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늘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저는 바닥이 몇 월 며칠 날 몇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으면 일반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몇 월 며칠 날 몇 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다 됐다. 그 얘기는 많이 해드렸죠. 최근에 한 2주 됐나요? 그죠? 이 정도면 다 됐다. 주식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있잖아요. 고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고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집안일이건 그죠? 네, 사업이건 직장 생활이건 고생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바닥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 근데 사람들은 바닥을 정확하게 딱 맞추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실수하는 거예요. 바닥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전문가님, 바닥 나왔나요? 바닥이 어디죠? 네. 그러면 이제 공손하게 물어보면 속으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싸가지 없게 물어보면 내가 무당이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승질나면 이제 내가 무당이야? 이러면서 나를 무당 취급하냐고 지금.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답인 거예요. 제가 거꾸로 자 이거 고점입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과열됐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고점 주식들 제가 잘 맞추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꼭지점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꼭지점, 네. 바닥, 꼭지점, 고점, 꼭지점. 네. 이게 좀 이런 게 특히 남자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욕심이죠. 네. 근데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두드려 맞고 깨진 게 뭐냐면 뭐 그래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닥은. 꼭지도 이렇게 이 정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열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막 더 세게 얘기해요. 종목 갖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요. 다 됐습니다. 힘내세요. 좀만 더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사세요. 사라니까요. 왜 안 사?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바닥을 지나는 과정이 그죠? 뭐 하루 탁 이게 아니에요.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저번에 나스닥 지수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마무리해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 얘기했던 거니까 짧게만 할게요. 오늘 밤에 저기 편안하게 주무세요.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낮에 했던 강의인데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오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을 때 여기서부터 나스닥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이 치고 나갔거든요.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고가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할 만큼 즉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면 1번 찍어주시고 빨리 찍어주세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네. 그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해 안 가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죠? 반등 나오고 그 전에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랑 뭐 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간 거를 다 원위치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빠진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미국의 3대 지수는 뭐예요? 다우지수,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네. 다우지수 볼까요? 다우지수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자, 현재 여기까지 떨어졌죠? 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지를 하고서 날아갔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끝나든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아무튼 돌려요. 즉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를 봤을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뭘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자, 손을 거드리죠. 오늘 어디예요? 오늘 저점이 이 정도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네, 똑같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죠? 여기가 이제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나서 여기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쭉 올라왔거든요. 아까 그 나스닥이랑 시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네,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즉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가려고 정렬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군대로 따지면 좌우로 나란히. 근데 이 중에 또 하나 말이 안 듣는 게 있으니까 엎드려 뻗쳐 이런 그런 거예요. 좌우로 나란히. 줄 맞춰. 군대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좌우로 나란히. 네. 군대에서 진짜 그거 진짜 많이 했던 거 같네요. 근데 코스피를 잘 보시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떨어졌겠어요? 네. 코스피는 선을 여기다 그으면 돼요. 네, 뭐예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져봤자 조금만 더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떨어져 상관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두시라고. 아니 이게 더 떨어지면 어때요? 뭔 상관이에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서,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면서 지수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해요? 그죠? 대형주 갖고 계세요? 사세요.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 갖고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개별주 테마주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추가해 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덜 떨어졌죠? 네. 근데 환율을 보시라니까요. 환율. 지수보다 환율이 더 중요하다니까.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렇게 망할 것 같으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날랐어야죠. 정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갖고 떠나겠죠. 맞아요, 틀려요? 자, 이 마무리 진짜. 네.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금리가 역전되고 그래갖고 뭐 달러가 유출될 것 같으면 외국인이 벌써 그죠? 보따리 싸갖고 나갔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따리 싸갖고 나갔으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환율이 급등한다고요. 왜냐면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환율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도 계속 떨어지는데 환율은 안 올라가요. 누가 가짜예요? 환율이 진짜고 코스피 지수가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할 만큼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뭐 한 거예요? 자살, 항복, 손절 때린 거예요. 손절 왜 하게? 지금 손절한 사람은 뭐예요? 끝났구나. 조정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투매가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났구나. 주식을 접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주식 안 팔고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이시라고. 여러분들 직업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아마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진짜 운동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집안일 주부들, 그것도 이제 주부들도 보면은 레벨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부들도 그 집안 청소하시고 집안 살림하는 게 인내심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신 거 있죠?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종목들 시퍼렇게 끝나니까 가슴 아프시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급반등 나와요. 아프면 아플수록 나중에 급반등이 세게 나오고 저분들이 놓고 간 그 돈이 여러분들 돈이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게 매매를 잘해서 정보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놓고 간 거를 내가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죽으라고 그죠? 고생하고 그죠? 아기 낳는 데 한 10개월 걸리죠, 그죠? 네. 낳고 키우는데도 좀 힘들지만 아무튼 네. 주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0개월씩 꼭 걸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아시죠? 네. 오늘 운봉 맞은 종목들 쭉 보시면서 그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와, 저 사람들이 다 놓고 나간 저 기회가 다 내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일찍 푹 주무세요. 아셨죠? 네. 오늘 김 시장님은 저기 월요일마다 좀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바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쉬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무튼 좋은 생각들 많이 하세요. 네. 좋은 생각이 나를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항복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긍정적인 생각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다고 술 담배 많이 하지 마시고 그죠? 네. 돈 벌어서 병원비로 다 쓰실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돈 나중에 버셔도요. 돈 벌어갖고 은행 부자 만들어줘. 은행이란다. 저기 어디야? 병원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원 돈 벌면 뭐예요? 고생해서 안 걸려가지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좋은 생각이 여러분들을 낫게 하실 겁니다. 네. 자,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대선주 추천 나오면 까먹지 말고 다 사세요. 회원들 아셨죠? 네. 그 민주당 저기 문재인 정부 대선주처럼 안 갈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따로 모아서 아셨죠?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히 주무세요. 네.